그런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영도 언니 이혼주 의원이 대단한 말씀을 또 하나 하셨네요. 뭐라고 하셨네요? 이번에는 공무원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아서 감원 배치 전환 구조조정도 있어야 된다. 이 양반은 참 안 된 얘기기는 한데 국민의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그냥 반대만 하는 거예요. 반대만. 어떤 안건이든지 이게 지금 추경 문제가 걸리니까 추경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공무원을 크게 보면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이냐 국가주도 일자리 창출이냐의 큰 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 이혼주는 민간에 맡겨야 된다. 얘는 여전히 자유한국당류예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도 옛날 새누리당에서 항상 주장했던 것이 민간주도 성장.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삼성한테 투자하고 말사 받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것을 이현주는 얘는 계속 그냥 가고 싶은 거고 얘도 좀 뒷조사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엮여 있을 것 같고. 말이 좋아서 민간 주도지 사실은 대기업 중심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삼성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삼성에서 낙수 효과로 인재 채용을 많이 해주면 감사합니다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앞으로 뭐 우리가 산업 발전을 하면서 인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 쪽으로 가는데 이게 민간에 맡겨서 일자리가 늘어나겠냐고요. 대기업들이 국가 예산을 빼먹는 여러 가지 뭐 테크닉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R&D 예산으로 많이 장난을 치잖아요. 아 그럼요. 그 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하나가 기억나는 게 그 하이브리드 엔진. 네. 그 현대 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해서 장사 지금 잘 해먹고 있잖아요. 잘 해먹고 있죠. 그거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엔진입니다. 그럴 거예요. 예. 엔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 연구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자기 이익으로 영업이익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대는 그런 투자를 거의 한 게 없죠. 대부분 국가 예산 전략 예. 예산을 빼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GM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R&D 그 과제 신청을 할 때 GM은 왜 안 하겠어요? 한국에 법인이 있고 자기들도 뭐 십몇만 명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GM은 절대 할당되지 않습니다. 와우. 그렇지. 외국계라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네, 항상 파이널 심사까지는 다 같이 올라가죠. 막판에 GM이 떨어지는 거죠. 추경이 이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작은 그 포션을 가지고 야당 쪽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900 얼마 억이었었잖아요. 안 된다고, 늘리면 안 된다고, 공무원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빠꾸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기사들이 돌아다녔어요. 공무원 실질 평균 연봉이 8,850만 원이라고 근로소득 상위 7%라는 기사들을 많이 뽑아내요. 기레기들이. 아,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납세자 영맹이라고 예. 있잖아요. 공무원들을 다 통틀어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8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납세자 연맹이 뽑은 예. 기사들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탑 몇 프로를 해가지고 예.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기사들을 쭉 며칠 동안 뿌리고 난 다음에 야당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아 이래서 추경이 안 되는구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받는데 공무원들 이렇게 많은 수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은 몇천 원 기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가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지만이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제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공 부분에서만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임기 첫 해에 없애버린 일자리가 100만 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없앤 그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되돌리는 거지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그 100만 개가 넘게 사라졌던 그 일자리를 잃었던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 공공부문의 하청에 재하청에 제재하청에
그런 기업에 흡수돼서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이렇게 계속 이전되는 효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도 그런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기본 논조가 행정기관이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차 대조표상 이익이 나면 무조건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알고도 지금 숨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예. 안 되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것도 나와야 됐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안전과 어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이 재정 투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없던 일자리를 쥐어짜내서 만드는 것처럼 몰고 가는 이현주 의원 같은 어디죠? 광명 아줌마인가요? 네. 네, 광명 아줌마 이런 분들은 실질적 강남 아줌마. 예,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네요. 지금 그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북유럽이라든지 뭐 남유럽도 그렇고요. 유럽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큰 정부 하에서만 가능해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복지정책을 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정부가 많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IMF 이후로 작은 정부론이 대세였어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지금 이현주도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IMF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현주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폐 세력의 그 등에 올라타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도 그 미국 유학파라고 알고 있는데 뭐 배우고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현주 의원 소식 오늘도 잘 들어봤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시네요. 문재인 정부 5년간만 보더라도 지금 계획대로 했을 때 약 3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또 이게 사실은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다 쓰고 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30년간 세금 350조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이걸로 실업이 다 해소가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또 문제는 인재가 공공부문에 다 몰리게 되는데 사실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그 수준 높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민간 경제 활성화돼야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하는데 인재가 몰리게 되고 공공부문에 또 규제와 과세 부담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실업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이제 일자리 공공부문에 늘리고 오른손으로 민간 부문에 줄이는 이래서 결국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어떤 소득의 격차나 이 경제력의 격차가 더 벌어져서 사회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죠.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세금 먹는 사람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2018년부터 들어가면서 베이비부모 1세대들이 결국은 세금을 먹는 세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금 그 국회 예산처에서 추산한 5년간 약 30조 그리고 30년간 350조 규모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규모를 추정을 했네요. 보니까 17만 4천 명 5년간 나눠 뽑으면 한 16조 7천억 원 정도 인건비 소요된다 밝혔는데 이게 7급 7호번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뭐 가정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추정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식으로 추계한 자료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납세자연맹에서 나온 자료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캠프에서 한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당도 지난 대선 때 후보 공약으로 공무원 정원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선 소방관하고 네. 뭐 치안 이런 거, 사회복지 이런 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도 다 증원 자체를 원천 반대한다 이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봐야 되겠죠. 어디 얼만큼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소방관이라든가 뭐 일선의 이제 치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든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좀 아주 좀 부족한 지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그거는 또 필요한 부분은 다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뭐냐면 지금 보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그 인력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이거 왜 이렇게 놀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결국은 저희가 그래서 요구하는 게 좋다 그러면 증원할 때 증원하더라도 총정원은 규제를 해야 된다. 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총정원령이라는 법령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 네. 취지에서요. 예. 그래서 그 공무원 어떤 전체적인 구조 조정 계획 예. 이런 것들을 구조 개혁 방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중장기 인력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네.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 늘려주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전환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네. 이것을 이제 어차피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네. 결국 그게 그거잖아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부담을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게끔 이렇게 그냥 무작정 이걸 뭐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일자리로 생색을 낸다. 네. 세금 가지고 예. 그것은 안 될 말이다. 그리고 정부가 고용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고용주 인생인데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그것을 동의를 하시겠는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예, 예, 예. 이건 추경으로 할 일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다면 본 예산 때 제대로 검토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어디에다가 돈을 쓸 것인지 정확하게 뭐 레이저건으로 뭐 쏘듯이 정확하게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어느 분야에 어느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하고 어떤 용역을 만들어낼 것이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돈을 쓰겠다라는 예산안을 내거든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한다면 저도 구청이나 이런 곳에 전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내려오면은 지금 다 어디다가 예산을 쓸 것인지 어떻게 일자리 창출할 것인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드맵을?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일부 이제 보면 증원을 요구하는 일자리 중에서 지방직이 있는데요. 사실 소방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매칭이기 때문에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매칭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그 누리과정과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게 그렇겠네요. 됩니다. 예. 최저임금 7,530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 인상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자영업자분이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무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경제라는 게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아무리 이래저래 돌려봤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 수준을 벗어날 거죠. 수가 네. 없는데요. 예. 그러면 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실제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려면 네. 이 어떤 매출하고 노동 비용 그러니까 원가 사이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유가 없는데도 무리해서 하게 되면 고용을 결국 줄여서 노동 비용을 줄이든가 아니면 뭐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줄이든가 네. 아니면 가격을 인상해서 물가 인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가 좀 여유가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 중소기업과 이제 민간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 예, 거기다가 또 심각한 거는 3조를 정부가 혈세로 직접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럼 매년 2020년까지 매년 이렇게 3조씩 하면 결국에는 2020년 한 10조가 정부가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고요. 예. 이런 문제는 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할 일이지 네. 사실 이게 국회하고 한 번의 논의도 없이 9시간 만에 예.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혈세로 그냥 마구 이렇게
10조씩 이렇게 퍼주는 생색내기식. 이걸 근데 국회하고 논의도 안 하고,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깊이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더라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예,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오늘 공공주택 특별법 통과됐잖아요. 이거 발의하셨죠? 네네. 예, 네. 간단하게 어떤 건지 한번 20초 내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저희 지역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예. 저희 지역에 이제 예전에 보금자리 특별법, 예. 특별법에 따라서 보금자리 지정을 했다가 정부가 예. 방치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지역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풀기 위해서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좀 변화를 시킨 겁니다. 예, 이제 국민의당도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 한데 우리 이현주 의원이 사실은 뭐 이 말씀을 안 여쭤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방금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경제관이 있으셔서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이 말씀을 인터뷰를 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이번 뭐라 그럴까요?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뭐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당이 새정치 제3길 이런 걸 내세우고 그렇죠. 왔는데 사실은 예.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 창당 정신하고 괴리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 창당 정신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닌 다른 어떤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 정체성 명확하게 보여주고 강력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은 싸워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좌우 기득권 모두와 싸울 수 있는 결기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 후보 공약이 공무원 네. 정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죠? 이분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반문하기를 안철수 공약은 그럼 어떤 돈으로 할 생각이었느냐? 왜 이 국민의당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반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그 중원에 이제 보면 소방관이라든가 지방자치 매칭 펀드 이런 걸 말씀하셨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도 역시 중원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필요한 불필요한 부분을 감원을 해야 된다 또는 네. 배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무원이 급여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높은 부분이라든지 연금에 대한 개혁을 공약을 했다가 예. 저 공무원 노조로부터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은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네.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기득권의 저항을 받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신이다라고 할 때는 네. 좀 강력하게 그래도 분명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네. 국민들한테 각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현주 의원에 대한 정치적 소신 이거는 표창원 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현주 의원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는 본인도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리사.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방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하다는 말씀. 네,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요, 굉장한 네.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런 논란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아픔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더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네. 반성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에서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한번 새정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새정치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의원들이나 당원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두 각자가 안철수 새정치를 처음에 들고 나왔던 안철수가 돼야 된다라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함께 같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안철수라는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시는 방법도 한번 고민했으면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치적 함께, 소신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애버린 일자리가 100만 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없앤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되돌리는 거지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100만 개가 넘게 사라졌던 그 일자리를 잃었던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 공공부문의 하청에 재하청에 제재하청에 그런 기업에 흡수돼서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이렇게 계속 이전되는 효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도 그런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기본 논조가 행정기관이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나면 무조건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알고도 지금 숨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예. 안 되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것도 나와야 됐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안전과 어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이 재정 투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없던 일자리를 쥐어짜내서 만드는 것처럼 몰고 가는 이현주 의원 같은 어디죠? 광명 아줌마인가요? 네. 네, 광명 아줌마 이런 분들은 실질적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영도 언니 이현주 의원이 대단한 말씀을 또 하나 하셨네요. 뭐라고 하셨네요. 이번에는 공무원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아서 감원 배치 전환 구조조정도 있어야 된다. 이 양반은 참 안 된 얘기기는 한데 국민의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그냥 반대만 하는 거야. 반대만. 어떤 안건이든지 이게 지금 추경 문제가 걸리니까 추경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공무원을 크게 보면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이냐 국가주도 일자리 창출이냐의 큰 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 이현주는 민간에 맡겨야 된다. 얘는 여전히 자유한국당류예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도 옛날 새누리당에서 항상 주장했던 것이 민간주도 성장.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삼성한테 투자하고 말사 받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것을 이현주는 얘는 계속 그냥 가고 싶은 거고 얘도 좀 뒷조사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엮여 있을 것 같고. 말이 좋아서 민간 주도지 사실은 대기업 중심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삼성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삼성에서 낙수 효과로 인재 채용을 많이 해주면 감사합니다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앞으로 뭐 우리가 산업 발전을 하면서 인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 쪽으로 가는데 이게 민간에 맡겨서 일자리가 늘어나겠냐고요. 대기업들이 국가 예산을 빼먹는 여러 가지 뭐 테크닉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R&D 예산으로 많이 장난을 치잖아요. 아 그럼요. 그 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하나가 기억나는 게 그 하이브리드 엔진. 네. 그 현대 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해서 장사 지금 잘 해먹고 있잖아요. 잘 해먹고 있죠. 그거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엔진입니다. 그럴 거예요. 예. 엔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 연구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자기 이익으로 영업이익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대는 그런 투자를 거의 한 게 없죠. 대부분 국가 예산 전략 예. 예산을 빼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GM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R&D 그 과제 신청을 할 때 GM은 왜 안 하겠어요? 한국에 법인이 있고 자기들도 뭐 10몇만 명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GM은 절대 할당되지 않습니다. 와우. 그렇지. 외국계라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네, 항상 파이널 심사까지는 다 같이 올라가죠. 막판에 GM이 떨어지는 거죠. 추경이 이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작은 그 포션을 가지고 야당 쪽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900 얼마 억이었었잖아요. 안 된다고 늘리면 안 된다고 공무원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빠꾸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기사들이 돌아다녔어요. 공무원 실질 평균 연봉이 8,850만 원이라고 근로소득 상위 7%라는 기사들을 많이 뽑아내요. 기레기들이.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납세자 연맹이라고 예. 있잖아요. 공무원들을 다 통틀어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8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납세자 연맹이 뽑은 예. 기사들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탑 몇 프로를 해가지고 예.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기사들을 쭉 며칠 동안 뿌리고 난 다음에 야당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아, 이래서 추경이 안 되는구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받는데 공무원들 이렇게 많은 수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은 몇천 원 기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가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지만이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제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공부문에서만.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임기 첫 해에 강남 아줌마. 예,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네요. 지금 그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북유럽이라든지 뭐 남유럽도 그렇고요. 유럽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큰 정부 하에서만 가능해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복지 정책을 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정부가 많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IMF 이후로 작은 정부론이 대세였어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지금 이현주도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IMF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현주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폐 세력의 그 등에 올라타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도 그 미국 유학파라고 알고 있는데 뭐 배우고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현주 의원 소식 오늘도 잘 들어봤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시네요. 이제 문재인 정부 5년간만 보더라도 지금 계획대로 했을 때 약 3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또 이게 사실은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다 쓰고 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30년간 세금 350조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